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상론 경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경금이 다른 천간 글자들을 만나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부분적인 학습이니 이 몇 가지만 가지고 사주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 부분적인 학습을 하느냐? 사실 물상론은 많은 것을 배우고 제일 나중에 배우는 것이 맞지만 초보자분들이 물상으로 이 글자의 이미지를 좀 가지시면은 학습하는데 좀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물상과 이 십성이 대비될 때가 있죠. 보통은 사주가 풀다가 잘 안 풀릴 경우, 이 물상을 대입하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 또 한간에는 물상을 배쳐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지요. 이게 무슨 비논리적인 이야기냐 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를 무조건 배척하시기보다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것을 각자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잘 안 맞을 때 그때 배척하셔도 늦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12운성이든 물상론이든 여러 가지 것을 다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러면 경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경금이 다른 천간 글자를 만나면 경금이 간목을 만났을 때 경금이 간목을 본다는 것은 경금은 특히 십간 중에 제일 강한 일간입니다. 제일 강하고 또 금은 다루기가 다소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면을 좀 유의해 주시고 이 경금은 큰 원광석으로 물상을 보기도 하고 쟁기로 보기도 하고 열매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보는 것은 많은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근목으로 이 재성이지요. 이 결실을 많이 취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는 우선 가을 겨울철 경금은 가을 겨울에는 금이 좀 강한 계절이지요. 그럴 때 간목을 보면은 오히려 이 간목에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중간에 수로 통관을 해주지 않으면 이 목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봄, 여름 계절에는 봄, 여름에는 목이 강한 계절이지요. 그럴 때는 이 경금이 간목을 결실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럴 때는 토와 금의 생조를 받아야지 이 간목을 잘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잘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는 경금의 힘의 세기에 따라 그것이 갈립니다. 자, 경금이 을목을 봤을 때 경금은 을목은 간목처럼 많은 결실에는 해당하지 않고 을목은 화초이니 화려하나 그 결실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경은 합이 되죠. 을경 합이 된다는 것은 물상으로 비유하면 큰 도끼자루를 경금을 도끼에 비유할 수도 있지요. 도끼자루를 이 새끼 불로 칭칭 감아버리면은
경금의 그 단단함, 날카로움이 많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경금의 단단함을 잃어 좋지 못한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일목이 여기 있고 경금 일간인데 옆에 간목이 있다면 이 경금이 간목을 많은 곡식을 결실을 취해야 하는데 을경합으로 자신의 단단함을 잃고 이 목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좋은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어떨 때 합이 되고 합이 되지 않느냐. 이 을목이 봄철에는 이 을목의 뿌리가 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묶어버린 형국으로 합이 된다 할 수 있고, 또 가을철에는 가을철에는 금기가 많지요. 그래서 을목이 뿌리가 약하니 이 을목이 경금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 하여 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을에도 지지에 수기운이 만약에 있다면 이 수가 을목의 뿌리가 되어서 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경금 바로 옆에 있어서 이 경금의 그 날카로움과 단단함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금이 병화를 봤을 때 경금은 정화를 봐서 이렇게 경금을 녹이는 것은 자신의 용도가 만들어져서 완성된 그릇이 되는 모습이지만 병화를 본다는 것은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도 못하고 그 날씨만 뜨겁지요. 날씨만 뜨거워서 이 경금의 단단함을 저하시키는 용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경금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에 경금이라면 그때 병화가 있는 것은 이때는 경금을 밤하늘에 별로 보고 병화를 밤하늘의 달로 보아 별빛과 달빛이 화려한 빛을 낸다 해서 아주 귀한 좋은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 경금이 강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봄 여름 이 화기가 왕한 계절에 병화가 강해지지요. 그때 경금이 약하게 된다면 이렇게 녹아 단단함을 잃고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화가 떨어져 있고 이 사이 임수가 있다면은 아주 귀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이 빛으로 자신을 반짝반짝 빛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경금 옆에 이렇게 있다면은 무토가 와서 도와준다면은 아주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생토, 토생금이 되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고 병화를 볼 때는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화. 자, 경금이 정화를 본다는 것은 이 열기로 자신이 용도를 만들어서 완성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경금이 약하고 정화의 열기가 강할 때에는 이 경금을 잘 녹여 이런 완성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반대로 경금이 너무 강한데 이 정화가 약해서 촛불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이 커다란 원광석을 촛불로 이렇게 녹이는 형국이 되니 잘 녹이지도 못하고 그릇만 만드는 모습이라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화가 강해야 하기 때문에 간목이 와서 이렇게 목생화로 정화의 열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이 됩니다. 이러면 갑정경, 벽갑 인정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화가 경금이 겨울철, 가을, 겨울 너무 차고 추울 때는 이 금이 또 너무 강하거나 너무 차가울 때는 스스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후로 정화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경금을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추운 계절에는 조후로 정화를 사용한답니다. 정화, 무토. 자, 경금이 무토를 본다는 것은 이것을 또 광석, 역시 용광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이 큰 산으로 표현을 하면 큰 산에 묻혀있는 광석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글자가 드러나지 않고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경금일간이라면은 큰 산에, 깊은 산에 묻혀있는 광석으로 이것을 아무도 채취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삶이 좀 가난하고 좀 융통성이 없고 또 차갑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간목이나 을목이 와서 이 토를 소토해 주면서 광석을 채굴할 때에 그 가치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있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목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무토, 기토. 자, 이것은 이제 많이들 아시지요? 기토는 논밭으로 표현을 합니다. 논밭에 자갈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반대로 기토 입장에서 경금은 큰 쟁기로 이 기토라는 농토를 쟁기질하여 오히려 비옥한 토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병화가 나타나 이 큰 쟁기로 이 토를 쟁기질 해주고, 또 병화가 이 토를 도와주면은 아주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답니다. 경금은 다음에 몰아서 하고 신금. 자, 병존하는 글자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금이 신금을 봤을 때는 이것은 완성된 보석이고, 경금은 큰 원광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광석 옆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이 보석을 부딪혀 이렇게 못쓰게 만드는 형국이라서 신금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 옆에 신금이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 만약에 임수가 있어서 이 충을 완화시켜 준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사주의 격은 좀 낮아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옆에 신금이 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나란히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금, 임수. 경금은 완성된 신금처럼 완성된 보석은 아니지만 이것도 잘 재련이 돼서 완성된 그릇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수가 옆에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임수는 큰 물로
크고 깨끗한 물로 이 경금을 반짝반짝 식혀주는 모습이라서 깨끗한 그릇, 완성된 그릇, 깨끗하고 완성된 그릇의 모습이 되어서 경금과 임수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됩니다. 임수는 식신이지요. 그래서 기술적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임수가 이렇게 맑은 물로 경금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무토가 동주한다면 이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을 만들어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흙탕물로 그릇을 씻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 옆에 무토가 있으면 좋지 않고 이렇게 임수만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명이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그릇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봄철의 경금은 작은 그릇 정도, 여름에는 어느 정도 큰 그릇,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아주 크고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가을, 겨울철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좋으면 좀 맞다면 너무 차갑지만 않는다면 아주 크고 좋은 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보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좋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금이 계수를 본다는 것은 계수는 내리는 비이지요. 비로 이 원각성 큰 쇳덩어리를 씻는다고 하면은 우리 큰 쟁기나 뭐 이런 것들 비가 맞으면 어떻게 되지요? 녹이 슬죠. 녹슬다. 그래서 녹이 슬어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여름철 너무 뜨거울 때, 너무 화기가 치열할 때는 개수를 조로 쓰지만 그때도 이런 녹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경금의 신체 부위는 폐나 대장, 그리고 호흡기, 기관지 이런 계통이죠. 이런 계통에 이제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임수를 보는 것은 큰 물로 깨끗이 씻어서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개수를 보는 것은 내리는 물로 씻는 것이라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녹이 슬어 폐, 대장,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성격적으로도 가만히 내리는 비로 자신을 씻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경금에게 상관으로 이것이 이렇게 녹이 슬어서 안 좋은 모습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비나 구설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안 좋은 글자가 옆에 있더라도 우리는 지지를 다 봐야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경금인데 옆에 개수만 보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신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